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데이언 멘토 황영철입니다. 오늘 재룡산업을 좀 보려고 하는데 사실 제가 여러분들께서 재룡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거의 다 말씀을 드렸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분명히 재룡산업 이러한 것들이 좀 궁금한데 라는 점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한 점들 꼭 댓글 남겨주셔가지고요. 제가 그 댓글 보고 나서 궁금증 모두 해결해 드릴 테니까 꼭 댓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 부분은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재룡산업에 대한 모멘텀 다시 한번 복귀 형식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이러한 점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현재 재룡산업의 주가가 상승을 한 바가 있었지만 며칠 사이에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지라인 어디를 좀 볼 수가 있을까, 이러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딱 5분 정도만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면요, 일단 재룡산업 같은 경우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뭐 송전, 배전, 그리고 통신 및 철도 전차선 근구류를 생산하는 기업이죠. 그래서 이 재룡산업의 경우에는 이 전력기기 테마와도 묶여있는 상황인데요. 어떤 제품을 좀 만드는지 사진으로 좀 보자면 이러한 제품들을 만들고 있대요. 사실 뭐 딱 눈치를 채셨겠지만 이러한 제품들 어디에 들어가는 제품들이죠? 바로 송전탑이나 이 전신주에 사용되는 제품들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제품들 수요가 늘어나려면 과연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있어야 할까라는 건데, 한 가지는 이러한 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AI. 이 AI 산업이 발달을 함으로써 지금 전력이 상당히 부족하다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AI를 서비스를 하려면 결국엔 데이터 저장이 필수적이에요. 그렇다면 이 데이터 저장을 할 수가 있는 데이터 센터의 경우에는 이 끊임없이 가동을 해 주어야 할 것이고, 이 가동을 하면 할수록 전력 소비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 데이터 센터의 경우에는 전력 소비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가동이 되어야 각종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저장하는 역할이 진행이 되겠는데요. 그래야 AI 서비스를 지속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서 필요한 것은 바로 전력망 확충이겠죠. 뭐 태양광 발전이든 풍력이든 어떠한 발전소든 전기를 끌어오려면 뭐 송전탑도 새로 설치해야 하고 전신주도 새로 설치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왜 송전탑을 새로 설치해야 할까이죠. 사실 전기는 이 발전소에서 만들어진 전기가 우리 가정이나 회사까지 오게 되는데 상당히 거리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뭐 예를 들어 보자면 뭐 인천에서 뭐 영도 화력 발전소에서 만들어진 전기가 뭐 수도권까지 전기를 올려면은 뭐 송전탑이라든지 전신주가 상당히 많이 필요해요. 왜 많이 필요하냐라고 해본다면 송전탑 같은 경우 154kV 전기가 흐르는 송전탑의 경우에는 최소 4.7 85m 이격거리를 두어야 되고 345kV 전압이 지나갈 때는 최소 7.65m 이격거리를 두어야 한다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발전소에서 우리 회사까지 오게 되는데 상당히 거리가 멀잖아요. 그런데 거리가 먼 수준에서 송전탑의 경우에는 이러한 이격거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 송전탑이나 전신주가 많이 새로 설치를 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모멘텀을 가지고 재룡산업이 첫 번째로 상승을 한 바가 있었었고요. 이 두 번째는 어떤 것이냐라고 해본다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한전에서 41조 원 인내 송전망 구축 사업을 추진을 했다라고 한답니다. 이 자바에서 수마트라까지 연결을 한다라고 하는데 어떠한 선으로 연결을 하냐? 이 초고압 직류 송전으로 연결을 한다라고 한답니다. 사실 이 초고압 직류 송전 같은 경우 재룡산업과 상당히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왜 그러냐라고 해본다면 예전에 한전 KDN과 이 재룡산업이 손을 잡고 이 초고압 직류 송전 최적화가 된 이 금구류를 개발한 협력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뭐 수주가 되는지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겠지만 아무래도 이 재룡산업의 금구류를 인도네시아 송전망 구축 사업에 좀 가져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룡산업은 이러한 모멘텀을 가지고 상승을 한 바가 있었고요. 그렇다면 차트 보면서 또 마무리 설명 짓도록 할 텐데,
오늘 같은 경우 재룡산업이 3.6% 하락 마감을 했고요. 저가 부분은 4.76%, 고가는 1.8%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도 약 4% 하락한 모습이고 그저께도 2% 정도, 저가 부분 7% 하락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 이 7월 11일 고가 부근을 좀 찍고 하락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있어요. 약 한 3, 4, 5, 6, 한 6거래일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기대해 볼 수 있는 지지라인 같은 경우 원래는 이 부분이었지만 결국엔 오늘 이 부분을 좀 이탈을 하면서 결국엔 이렇게 빠진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다음 지지라인 같은 경우도 좀 생각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다음 지지라인 같은 경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래 꼬리가 달렸던 부분,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과거에는 이 부분이 좀 저항대 라인이었거든요. 네, 하지만 주가는 어느 정도 위에 있다 보니까 이제는 지지라인이 될 가능성이 높겠고, 좀 더 넓게 보자라고 해도 사실 이 부분에서 과거에 저항대 부근이었죠. 이제는 지지라인이 될 가능성이 높겠고요. 이러한 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하지만 1차적인 지지라인, 2차적인 지지라인 모두 이탈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결국엔 리스크적인 관리는 필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신고가 부근, 그러니까 고가 부근에서는 매도의 심리보다는 그러니까 매수의 심리보다는 매도의 심리가 더 강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고 한다면 사실상 너무 높은 가격이라고 한다면은 내가 팔아야지라는 심리가 더 강하거든요. 이 사람 심리상.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점, 이 저항대가 상당히 강할 가능성도 염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돌파를 해주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 강한 거래 대금을 통해서 돌파를 해주지 못한다고 한다면 다시금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급적인 측면도 함께 살펴보자라고 한다면, 재룡산업의 경우 오늘 같은 경우 개인이 22,000주가 매도 물량이 나왔고요. 그리고 외국인 같은 경우 29,000주 매수 물량이 나왔죠. 기관은 뭐 오늘 어떠한 스탠스가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기타 법인과 내외국인도 매도가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간을 4월 26일부로 설정을 했는데, 왜 4월 26일로 설정을 했냐라고 해본다면 이 부분 때문에 그렇거든요. 4월 26일 이후로 상당한 상승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제가 그 이후에 매물대 체크를 좀 하려고 그렇게 제가 기간 설정을 했는데, 4월 26일 이후로 개인 같은 경우 49만 주가 매수가 되었죠. 그리고 외국인은 52만 주 매도, 기간은 4만 6천 주가 매수가 되었는데, 사실 외국인의 매도세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외국인의 매도세가 어느 정도 매수세로 돌아오게 된다고 한다면 다시금 재룡산업의 경우 신고가를 찍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그래서 외국인의 수급 동향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투자 포인트 중 하나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룡산업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셨던 점이 있다고 한다면 꼭 댓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내용과 이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견해가 많이 껴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를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지금까지 대의연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